한국 같은 별 볼 일 없는 나라에 무슨 영웅이 있어? 여기 미국의 유명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습니다. 한때 그는 한국을 그저 K-팝과 화려한 드라마의 나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처럼 읽게 된 한 권의 만화책 속 전설 속 영웅, 실존했던 역사 속 슈퍼히어로의 이야기가 그의 눈앞에서 펼쳐지며 그가 가졌던 편견은 산산이 부서지고 맙니다. 단순한 만화 한 권이 아니라 과거의 기록과 뜨거운 전쟁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이야기. 이 책을 통해 그는 한국이 가진 놀라운 역사와 진정한 용기를 깨닫게 됩니다. 과연 그의 시선을 바꾼 이 위대한 영웅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가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저는 한국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조금도요. 제 이름은 헨리 카터입니다. 대학원생이면서 작가인 저는 세상에 대해 알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행 작가로서 저는 세 대륙에 걸쳐 14개 국가를 다녀왔죠. 이상한 음식도 먹어보고 특이한 곳에서 자기도 하고 그 모든 것에 대한 기사를 써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이요? 그건 제 목록에 없었어요. 그냥 K-팝과 화려한 TV 드라마뿐이잖아요. 라고 제 상사인 다이앤이 그 과제를 제안했을 때 말했죠. 우리는 뉴욕에 있는 그녀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는데 주변에는 여행 잡지와 벽에 걸린 지도들이 있었어요. 밖에서는 비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다이앤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화려한 만화책을 책상 건너편으로 밀었어요. 이것부터 읽어보세요. 저는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표지에는 배 위에 서 있는 전통 갑옷을 입은 아시아 남자가 있었죠. 제목은 이순신 장군의 진짜 모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제가 물었어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지휘관 중 한 명이에요. 다이앤이 의자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1500년대의 한국 영웅이죠. 이 만화가 지금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가 있어요. 저는 별로 관심 없이 몇 페이지를 넘겨봤어요. 배, 전투, 칼을 든 남자들. 전형적인 역사물이었죠. 헨리 다이앤이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최근 새 기사는 좋았지만 모두 비슷하게 들려요. 당신은 패턴에 갇혀 있어요. 뭔가 다른 것이 필요해요. 저는 찌푸렸어요. 그게 한국과 무슨 상관이 있죠? 모든 것이죠. 그녀가 말했어요. 당신은 한국이 어떤 곳인지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모르잖아요. 그게 바로 당신이 가야 하는 이유예요. 저는 만화책을 다시 그녀의 책상에 던졌어요. 저는 사람들이 실제로 방문하고 싶어 하는 곳에 대해 글을 씁니다. 이탈리아나 태국 같은 곳이요. 유명한 랜드마크와 놀라운 음식이 있는 곳들이죠. 한국에 뭐가 있어요? 다이앤은 화내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는 컴퓨터에서 사진을 불러와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에메랄드빛 물과 검은 화산암이 있는 아름다운 섬이 보였어요. 저건 제주도예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리고 고대 산사 구름을 찌르는 건물이 있는 현대적인 도시들, 그리고 당신이 상상해보지 못한 음식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그때 다이앤이 결정타를 날렸어요. 잡지사에서 모든 비용을 지불할 거예요. 한국에서 이주, 모든 경비 지원이죠. 게다가 특별한 누군가를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해뒀어요. 누구요? 마리 엘로디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저도 마리 엘로디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녀는 숨겨진 역사를 발굴하는데 전문화된 프랑스의 유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였죠. 고대 일본 사무라이에 관한 그녀의 마지막 영화는 세계의 상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한국에서 뭘 하고 있죠? 제가 마침내 관심을 보이며 물었어요. 그녀는 다음 프로젝트를 위해 이순신 장군에 대해 연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며칠 동안 그녀를 따라다닐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죠. 저는 만화책을 다시 집어들고 표지의 전사를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의 눈빛에서 뭔가 단호하고 거의 격렬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좋아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2주요. 하지만 지루하면 일찍 돌아올 거예요. 다이앤은 활짝 웃었어요. 좋아요. 일주일 후, 저는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 타고 있었습니다. 비행 내내 미국 영화를 보며 한국어 단어 하나도 배우려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야 하나요? 오래 머물 계획은 없었으니까요. 비행기는 해가 질 무렵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어요. 창문을 통해 멀리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기 시작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스스로도 모르게 뱃속에서 약간의 설렘이 느껴졌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니 공기가 달랐어요. 바다바람과 도시 생활이 섞인 냄새였죠. 사람들이 제 주변에서 분주히 지나다니며 제가 전에 들어본 적 없는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글과 영어 단어가 함께 적힌 표지판들이 여러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제 휴대폰에 마리 엘로디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헨리, 내일 아침 9시에 국립박물관에서 만나요. 오늘 밤은 푹 쉬세요. 당신의 모험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모험이라고요? 저는 거의 웃을 뻔했어요. 이건 저에게 그저 또 다른 일일 뿐이었죠. 2주, 몇 장의 사진, 빠른 기사, 그리고 다시 진짜 여행으로 돌아가는 것. 적어도 서울의 호텔로 향하는 택시에 오를 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달릴수록 도시의 불빛은 더 밝아져서 밤하늘로 뻗어있는 유리 마천루에 반사되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이 곡선 지붕이 있는 전통 구조물 옆에 서 있었어요. 한국 처음이세요? 택시 운전사가 서툰 영어로 물었어요. 네, 저는 별로 대화에 관심 없이 대답했습니다. 보게 될 거예요. 그가 백미러로 아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이 당신을 바꿀 거예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제가 한 번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나라가 저에 대해 뭔가를 바꿀 리가 없었죠. 하지만 택시가 서울의 거리를 통과할 때 저는 모든 것이 얼마나 생동감 있게 느껴지는지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길거리 음식 판매상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외쳤죠. 화려한 간판들이 밤을 밝혔어요. 젊은이들이 카페 밖에서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K-팝과 TV 드라마를 찾으러 왔었어요. 하지만 이미 첫 1시간 만에 저는 뭔가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기서 더 많이 발견할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텔에 체크인하면서 저는 이순신 장군과 마리 엘로디가 왜 그의 이야기에 그토록 관심이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저는 가방에서 다이앤이 준 만화책을 꺼냈습니다. 내일 전에 뭔가 좀 배워두는 게 좋겠네요. 저는 호텔 침대에 털썩 누워 첫 페이지를 펼치며 혼잣말을 했어요. 그때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 이 나라를 바라보는 방식뿐만 아니라 전 세계와 저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까지 바꿀 것이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에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시차 때문에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을 때는 용 모양의 뱃머리를 가진 배들이 폭풍 우치는 바다를 가르는 꿈을 꿨습니다. 아침이 되자 저는 멍하고 짜증이 났어요. 호텔 아침 식사는 놀라웠죠. 시리얼이나 토스트를 기대했는데 대신 쌀밥, 국,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채소들이 담긴 작은 그릇들을 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카운터 뒤에 있던 나이든 여성이 제 혼란스러운 표정을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 처음이세요? 그녀가 조심스러운 영어로 물었습니다. 그렇게 티가 나나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죠. 이거 드셔보세요. 그녀가 미역줄기가 있는 반찬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에너지에 좋아요. 피곤해 보이시네요. 저는 그녀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조금 담았어요. 짜고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먹으면서 저는 국립박물관 가는 길을 확인하려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지도에 따르면 지하철로 약 20분 정도 걸릴 것 같았습니다. 밖에 나오니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네온 불빛과 붐비는 거리 한국 글자가 있는 타임스퀘어 같은 곳을 상상했었죠. 대신 아침은 전통적인 곡선 지붕을 가진 건물들 옆에 서 있는 현대적인 유리 건물들의 혼합을 보여주었어요. 사람들은 출근을 서두르고 있었고 많은 이들이 뉴욕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커피컵을 들고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은 깨끗하고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아무도 크게 말하거나 헤드폰 없이 음악을 틀지 않았습니다. 표지판은 한국어와 영어로 모두 되어 있어서 길을 찾기 쉬웠어요. 저는 거의 실망할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도전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글을 쓸 수 있는 이국적인, 모험적인 요소는요? 저는 박물관에 15분 일찍 도착해서 입구에 서서 사람들이 오가는 것을 지켜봤어요.
같은 교복을 입은 학교 단체들. 천천히 손을 잡고 걷는 노부부들. 카메라와 가이드북을 든 외국인 관광객들. 헨리 카터 씨? 한 목소리가 불렀습니다. 저는 제게 다가오는 여성을 보기 위해 돌아섰어요. 그녀는 30대 중반쯤으로 보였고 짧은 검은 머리에 어깨에 카메라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옷청바지, 흰색 버튼업 셔츠, 그리고 편안한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마리 엘로디 씨? 제가 손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녀의 악수는 단단했고 억양은 분명히 프랑스식이었어요. 만화책 읽어보셨나요? 저는 겨우 훑어봤다는 게 조금 부끄러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부만요. 그녀는 아는 듯이 미소 지었어요. 오세요. 안에 이순신 장군에 관한 전시회가 있어요. 우리 여정을 시작하기에 완벽한 장소죠. 저는 박물관의 거대한 문을 통해 그녀를 따라갔어요. 내부는 높은 천장과 광택 있는 바닥으로 넓고 밝았습니다. 마리는 목적을 가지고 걸었고 분명히 배치에 익숙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 장군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만드시는 건가요? 제가 관심 있는 척하며 물었습니다.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아니에요. 그녀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저는 500년 전의 사람이 오늘날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왜 한국인들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지요. 우리는 모퉁이를 돌아 큰 홀에 들어갔어요. 한쪽 벽 전체가 만화책 아트를 기반으로 한 이순신 장군의 삶의 장면들을 보여주는 거대한 패널로 덮여 있었습니다. 방 중앙에는 거북선 모델이 서 있었어요. 금속 가시로 덮인 둥근 상단을 가진 이상한 모양의 목조 선박이었죠. 저것이 마리가 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순신 장군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예요. 세계 최초의 철갑 전함이죠. 저는 천천히 그 주위를 걸었어요. 판타지 영화에 나올 법한 것 같네요. 하지만 실제였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1590년대 일본의 침략 동안 한국을 구하는데 도움을 주었죠. 작은 학생 그룹이 선생님과 함께 홀에 들어왔어요. 그들은 배 모델 주위에 모여 흥분된 속삭임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이시나요? 마리가 조용히 물었어요. 마법 같다는 듯이요. 이 아이들은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외우고 있어요. 그는 그들의 슈퍼맨, 그들의 캡틴 아메리카예요. 저는 선생님이 한국어로 뭔가를 설명하기 시작하는 동안 아이들을 지켜봤어요. 그들의 얼굴은 완전한 집중을 보였고 눈은 경이로움으로 커져 있었습니다. 그를 그렇게 특별하게 만드는 게 뭐죠? 제가 물었어요. 모든 나라에는 전쟁 영웅이 있잖아요. 마리는 저를 벽에 있는 첫 번째 패널로 이끌었습니다. 그것은 촛불 아래 밤늦게 책을 공부하는 단순한 옷을 입은 남자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특별하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그는 합격하기 전에 2번이나 군사시험에 실패한 평범한 사람이었죠. 일본이 16만 명의 군대로 침략했을 때 한국은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장군들은 도망치거나 빠르게 패배했죠. 그녀는 이순신 장군이 바다를 바라보며 해변에 홀로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다음 패널로 이동했어요. 왕은 이순신에게 해군을 지휘하라고 보냈어요. 비록 대부분의 배들이 이미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순신은 수백 척의 일본 배들을 상대로 단 12척의 배만 남아있었죠. 좋은 승산은 아닌 것 같네요. 제가 말했어요. 끔찍한 승산이죠. 마리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는 대신 그는 해류를 연구하고 섬들 사이의 좁은 채널을 이용해 함정을 설치했어요. 그의 12척의 배는 자신의 배 한 척도 잃지 않고 133척의 일본 배를 물리쳤습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기록된 역사예요. 마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그렇게 했고 지휘한 모든 전투에서 승리했죠. 그가 마지막 전투에서 죽었을 때 그의 마지막 말은 전쟁이 한창이니 내 죽음을 알리지 말아였어요. 왜 제가 이 사람에 대해 전에 들어본 적이 없죠? 제가 물었어요. 그가 그렇게 놀라웠다면요? 마리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서양 역사책은 아시아 영웅들을 거의 언급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국에서 아무에게나 이순신 장군에 대해 물어보세요.
그들은 그가 그들의 나라와 문화를 구했다고 말할 거예요. 저는 패널을 다시 보았어요. 예술가는 이순신의 눈에서 무언가를 포착했습니다. 만화책 표지를 본 후 친숙하게 느껴지는 결단력이었어요. 가자요, 마리가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은 다른 곳이 있어요. 우리는 박물관을 떠나 마리가 한옥마을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택시를 탔어요. 우아한 곡선 지붕과 나무 기둥이 있는 전통 한국 가옥의 동네였죠. 거리는 좁고 평화로웠고 우리가 지나온 번화한 도심 지역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현대적인 서울만 봐요. 마리가 우리가 걸으면서 설명했어요. 쇼핑몰, K-팝 콘서트, 멋진 카페들요. 하지만 이것도 똑같이 한국적이에요. 우리는 집 앞 돌길을 쓸고 있는 노부인 옆을 지나갔어요. 그녀는 우리를 보고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고 마리는 승인하듯 미소를 지었어요. 이미 배우고 있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뭘 배운다는 거죠? 제가 물었어요.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을요. 우리는 종이문과 낮은 테이블이 있는 작은 찻집에 들렀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신발을 벗고 바닥에 있는 방석에 앉았습니다. 전통 의상을 입은 젊은 여성이 손잡이가 없는 작은 도자기 잔에 차를 가져왔어요. 조심하세요. 뜨거워요. 마리가 경고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맛은 흙냄새가 나고 약간 쓴맛이 났지만 불쾌하지는 않았습니다. 열린 문을 통해 저는 돌길과 작은 연못이 있는 작은 정원을 볼 수 있었어요. 내일 마리가 말했어요. 우리는 통영으로 갈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가장 위대한 전투 중 일부를 벌인 해안 도시죠. 남쪽으로 약 4시간 정도 운전해야 해요. 왜 그렇게 멀리 가야 하죠? 제가 물었어요. 여기 서울에서 그에 대해 연구하면 안 되나요? 마리는 찻잔 너머로 저를 바라봤어요. 헨리 구글 검색을 기반으로 한 또 다른 지루한 기사를 쓰고 싶으세요? 아니면 사람들이 다음 비행기로 한국행을 예약하게 만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세요? 그렇게 말하니 저는 반박할 수 없었어요. 통영으로 가죠. 우리가 차를 마치면서 저는 불가능한 적을 상대로 12척의 배와 함께 홀로 서 있는 이순신 장군을 생각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한국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진정한 호기심의 불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그저 어쩌면 결국 여기엔 말할 가치가 있는 이야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 햇살이 나무들 사이로 황금빛 광선을 들이우는 가운데 마리와 저는 현충사로 이어지는 돌길을 따라 걸었어요. 어젯밤 비가 내린 후라 공기가 상쾌했고 멀리서 새들이 즐겁게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이 사원은 이순신 장군을 기리기 위해 지어졌어요. 마리가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한국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 중 하나죠. 저는 관심이 있는 척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 온 지 2주 동안 많은 사원을 받고 솔직히 그것들이 제 머릿속에서 뒤섞이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마리에게 오늘 여기 오겠다고 약속했기에 저는 그녀를 따라 나무로 된 문을 통과했습니다. 사원 경내는 평화로웠어요. 몇몇 방문객들만 조용히 이야기하며 걸어다니고 있었죠. 오래된 나무들이 그늘을 제공했고 건물의 처마에는 색색의 등불이 걸려 있었어요. 모든 것이 마치 시간이 더 천천히 흐르는 듯 고요했습니다. 저기요, 마리가 가리켰어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넓은 마당 중앙에 청동 동상이 서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그 모습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통 갑옷을 입고 당당히 서 계셨고 그의 손은 칼 위에 놓여 있었어요. 마리가 저에게 보여줬던 만화책에서 본 것과 같은 인물이었지만 여기서 보니 그가 더 실제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로 여기서 일어났던 거예요. 마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이 그분이 마지막 전투를 치른 곳이에요. 저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어요. 이곳이 실제 전장터라는 거예요? 마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량해전이요. 이순신 장군님은 여기서 돌아가셨지만 그의 해군은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그것이 일본 침략자들을 한국 해안에서 물리친 마지막 승리였죠. 그 자리에 서 있으니 피부가 따끔거렸어요. 저는 동상을 올려다보며 장군의 얼굴에 담긴 단호한 표정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만화책 속 인물이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더 큰 무언가로 변하고 있었어요. 마이너스 바로 이 땅에 서서 역사를 바꾸는 결정을 내렸던 실제 인물로요. 저쪽에 박물관이 있어요. 마리가 오른쪽에 있는 건물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곳에는 그분의 실제 유품과 편지들이 있어요. 박물관은 작지만 인상적이었습니다. 유리 진열장에는 전투 대형을 보여주는 바랜 잉크로 그려진 오래된 지도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마리가 말해줬던 유명한 거북선의 복제품도 봤는데 뾰족한 지붕과 용머리가 있었죠. 하지만 제 눈길을 가장 끈 것은 개인 유품들이었어요. 마이너스 낡은 붓펜, 간단한 그릇, 우아한 서예로 쓰여진 편지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이 실제 그분의 편지인가요? 저는 유리에 더 가까이 다가가며 물었어요. 네, 마리가 대답했어요. 일부는 아들에게 쓴 것이고 다른 것들은 군사 명령이죠. 저는 주요 전투 직전에 쓰여진 한 편지 옆에 제공된 번역문을 읽었습니다. 내가 죽어도 내 몸은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방패가 될 것이다. 내 피가 강처럼 흐를지라도 내 영혼은 우리 백성을 지키기 위해 남아있을 것이다. 이 말을 읽으며 목이 메었어요. 이건 단순한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마이너스 이것은 죽음에 직면하면서도 고향을 지키기로 결심한 실제 인물의 생각이었어요. 다른 진열장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단 13척의 배로 133척의 적함을 물리친 유명한 명량해전을 묘사한 그림을 봤어요. 그림은 그가 적을 유인한 좁은 해협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위험한 조류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한 것이었죠. 그분은 천재셨어요. 저는 마리보다는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마리는 미소를 지었어요. 네, 맞아요. 하지만 그분은 또한 충성스럽고 겸손하셨죠. 임금님이 부당하게 그를 감옥에 가두었을 때도 그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어요. 한국이 다시 그를 필요로 했을 때 그는 주저없이 복무했죠. 우리는 계속해서 박물관을 둘러보며 각 전투와 전략에 대해 읽었어요. 저는 질문을 하게 되었고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마리가 보여준 만화책은 이 놀라운 이야기의 표면만 긁은 것에 불과했어요. 다시 밖으로 나와 우리는 동상을 마주보는 벤치에 앉았어요. 오후 햇살이 청동을 황금빛으로 빛나게 했습니다. 다른 방문객들이 오가며 많은 이들이 장군의 모습 앞에서 공경스럽게 인사를 했어요. 알아요. 저는 우리의 편안한 침묵을 깨며 말했어요. 마리가 처음 이순신 장군에 대한 만화책을 보여줬을 때 저는 그것이 그저 또 다른 지루한 역사 수업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또 다른 민족 영웅이라고요. 마리는 웃었어요. 그럼 지금은요? 이제 이해가 돼요. 저는 동상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어요. 그분은 단지 한국을 위해 싸운 게 아니었어요. 그는 자기 백성을 위해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싸웠던 거죠. 그건 어디 출신이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동상, 사원, 그리고 박물관 전시물의 사진을 여러 장 찍었어요. 그리고 마리에게 제가 동상 옆에 서 있는 모습을 찍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사진들로 뭘 할 거예요? 그녀가 물었어요.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거예요. 저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피터슨 선생님은 항상 우리 수업 프로젝트를 위한 흥미로운 주제를 찾고 계시거든요. 이순신 장군은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원 경내를 걸어 나오면서 저는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어요. 거북선 전투와 영리한 전략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마이너스 그것들은 나라를 위해 살고 죽은 진정한 영웅의 용기와 지혜를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여기 데려와줘서 고마워요. 저는 마지막으로 사원문을 지나면서 마리에게 말했어요. 이제 왜 당신이 내가 이 이야기를 알기를 원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리는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눈이 반짝였어요. 영웅은 모두에게 속한 거예요, 헨리.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단지 한국 역사가 아니에요. 마이너스 그것은 인류 역사예요. 그것은 용기와 원칙을 가진 한 사람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죠. 저는 이 특별한 장소의 마지막 정신적 이미지를 담기 위해 사원을 돌아봤어요. 당신 집으로 돌아가면 그 만화책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처음에 많은 중요한 세부 사항들을 놓친 것 같아요. 마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그리고 관심 있으시면 역사책도 있어요.
관심 있어요. 저는 그 말이 얼마나 진심인지 깨닫고 놀라며 말했어요. 정말로 관심이 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어쩐지 달랐어요. 창문 밖 아래 구름을 바라보며 제 마음은 집을 향해 달려가지 않고 한국에 머물러 지난 3주간의 기억을 되돌리고 있었습니다. 사원 방문은 제 안에 무언가를 바꿔놓았어요. 마치 제가 있는지도 몰랐던 방의 문이 열린 것처럼요. 무슨 생각해요? 두 마리가 책에서 눈을 들며 물었어요. 모든 것이요. 저는 대답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믿을 수 없어요. 두 마리는 미소 지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K-팝과 한국 드라마만 알고 있어요. 그게 그들이 온라인에서 보는 거죠. 하지만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어요. 저는 제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어요. 그것은 사원 방문 후에 수집한 이순신 장군에 관한 사실들, 거북선 스케치, 그리고 한국 역사에 대한 메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봤던 그 편지에서 이순신 장군님이 쓰신 내용이 계속 생각나요. 내 피가 강처럼 흐를지라도 내 영혼은 우리 백성을 지키기 위해 남아있을 것이다. 그건 단지 한국 역사가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용기예요. 마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계속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알아요. 저는 웃었어요. 그리고 저는 듣기에는 너무 고집이 셌어요. 비행기 여행의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방문했던 모든 장소에 대해 이야기하며 빠르게 지나갔어요. 마침내 비행기가 시카고에 착륙했을 때 저는 집에 돌아온 것이 기쁘면서도 한국을 떠나는 것이 슬펐습니다. 글 쓰면 그 기사들 보내줘요. 마리는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하며 말했어요. 그녀는 서울로 돌아가기 전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가족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럴게요. 저는 약속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방문할 때는 역사책을 더 가져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익숙한 포스터와 책으로 둘러싸인 제 침실로 돌아오니 한국은 다시 멀게 느껴졌어요. 마치 꿈처럼요. 하지만 제 배낭은 기념품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제 휴대폰에는 모든 것이 실제였음을 증명하는 수백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대신 노트북을 열고 글을 쓰기 시작했죠. 저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용머리와 뾰족한 지붕이 있는 거북선을 묘사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해전을 영원히 바꿔놓았는지 설명했습니다. 13척의 배가 133척을 물리친 놀라운 명량해전에 대해 썼어요. 사원에 서서 주변의 역사의 무게를 느꼈던 경험을 묘사했습니다. 피터슨 선생님, 제 역사 선생님이 제 첫 번째 기사를 읽었을 때 그의 눈이 커졌어요. 헨리, 이거 정말 훌륭하네요. 그는 안경을 조정하며 말했어요. 이걸 수업 시간에 발표해 줄 수 있을까요? 예전에 저라면 모든 사람들 앞에 서서 역사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생각에 겁을 먹었을 거예요. 하지만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저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 저는 거북선과 사원의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동급생들 앞에 서 있었고 박물관 기념품점에서 산 작은 모형배를 전달했어요. 이건 단지 한국 역사가 아니에요. 저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리더십과 용기에 관한 것이죠. 이순신 장군님은 단지 군사 지휘관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발명가, 작가, 그리고 모든 것을 잃더라도 옳은 일을 위해 일어선 사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제 동급생들은 실제로 관심을 보였어요. 제 발표 후에 손이 올라가며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보통 역사 수업 시간에 잠을 자는 제이크조차도 거북선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어요. 역사가 지루하다고 생각했던 그 헨리가 맞나요? 수업 후에 피터슨 선생님이 농담을 던졌어요. 아마도 올바른 역사를 찾아야 했나 봐요. 피터슨 선생님의 격려로 저는 학교 신문에 제 기사를 제출했어요. 그것이 발행되었을 때 편집자는 제게 한국 문화에 대한 더 많은 글을 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기꺼이 동의하고 전통 한국 음악, 음식, 그리고 예술에 대한 연구에 빠져들었어요. 제 다음 기사는 한국의 사원과 궁전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들이 어떻게 수세기 동안의 침략과 도전을 통한 한국의 회복력을 나타내는지 설명했습니다. 각 기사는 우리 학교를 넘어서 독자들을 찾는 것 같았어요. 지역 신문이 제 시리즈를 채택했고 곧 저는 한국에 대해 궁금해하는 독자들로부터 이메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한국계 미국인 친구들이 있어서 그들의 유산을 더 잘 이해하고 싶어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여행을 계획하고 추천을 원했습니다. 일부는 제가 그랬던 단지 현대 엔터테인먼트 측면에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너의 기사들이 꽤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어느 저녁, 엄마가 그녀의 친구로부터 받은 이메일을 보여주며 말씀하셨어요. 그 친구의 딸이 제 글을 읽고 대학에서 한국 역사를 공부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었죠. 그저 제가 배운 것을 나누고 있을 뿐이에요. 저는 말했지만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온 지 3개월 후, 저는 마리로부터 한국 뉴스 웹사이트 링크가 있는 이메일을 받았어요. 놀랍게도 제 기사 중 하나가 한국어로 번역되어 온라인에서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댓글 섹션은 자신들의 나라 밖에서 누군가가 그들의 역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에 감사를 표하는 한국인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두 나라에서 유명해지고 있네요. 화상 통화 중에 마리가 놀렸어요. 아니에요. 저는 웃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제가 마침내 배운 방식으로 한국을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게 느껴져요. 그럼 다음 기사는 무엇에 관한 거예요? 그녀가 물었어요. 사실 저는 말했어요. 현대 한국에 대해 쓰려고 생각 중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역사와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주려고요. 거북선을 만든 것과 같은 힘과 혁신이 지금은 어떻게 스마트폰과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지, 한국이 침략에서 살아남는 데 도움을 준 공동체에 대한 같은 존중이 오늘날 사람들이 사는 방식에 여전히 존재하는 방법이요. 마리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거 완벽해요, 헨리. 그건 제가 언젠가 당신이 이해하길 바랐던 정확히 그거예요. 통화를 마친 후 저는 의자에 기대어 앉아 마리가 그 만화책을 꺼내고 제가 속으로 신음했던 그 첫날 이후로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는지 생각했어요. 만약 그때 누군가가 제게 한국 역사에 대해 열정을 갖게 될 거라고 말했다면 저는 그들을 비웃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미래 기사를 위한 연구와 아이디어가 담긴 폴더가 늘어나고 다음 학기에 한국어 수업을 듣기로 계획하고 심지어 대학 시절에 서울에서 유학 프로그램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원 방문, 수세기 전에 살았던 역사적 인물과의 연결 순간, 그리고 진실된 이야기가 마음을 바꾸고 마음을 열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는 친구 덕분이었어요. 때로는 가장 중요한 여정이 우리가 가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얻는 관점에 관한 것일 수 있어요. 제 몸은 한국을 오갔지만 제 마음은 훨씬 더 멀리 여행했습니다. 무지에서 이해로, 무시에서 존중으로요. 그리고 그 여정은 제가 다음 기사를 쓰기 시작하며 깨달았어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슴이 웅장해지셨나요? 감명 깊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호응은 한국의 위상을 세계에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